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는 IT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제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세 가지 IT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더 괜찮을지,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도 같이 송출하다 보니까 하나의 테마만 정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지 이게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으신지 의견 표출해 줄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FSD 구독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에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던데 그건 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오토파일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같은 경우에는요, 오토파일럿이 들어가 있고 FSD라는 게 있는데 이게 락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게 되면 이 락을 풀어줘요. 그때부터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완전 자율주행은 그렇고 자율주행하고 무슨 차이냐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제공해주는 기능이 차선 유지 기능, 앞뒤 간격대에 따라서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간격 조절을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7단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을 조향해줘서 정속 그리고 위치를 똑바로 해서 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시다가 자율주행으로 바꾸게 되면은 핸들을 휙 잡아채게 되면서 얘가 가운데로 정렬해서 가요. 다만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고, 돈을 내게 되면 FSD를 구매하면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느냐, 다른 차선으로 옮기는 것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는 것들, 자동 주차, 그리고 자동 출고, 이런 기능들이 가능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풀 셀프 드라이빙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금액이 국내 가격으로 현재까지는 904만 3천 원 정도 금액입니다. 비싸죠? 저렴한 금액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얼마냐? 미국에서는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1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90만 원 그 이상? 현재 금액인 것 같아요. 그건요, 100만 원 이상이죠. 너무 비싼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셨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나는 풀 셀프 드라이빙을 잘 안 쓸 것 같아요. 대신에 필요한 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장거리를 뛰어야 된다든지 이럴 때 그때만 내가 구매할 수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구독을 하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드디어 테슬라가 답한 거죠. 나온다 하다가 드디어 나왔어요. 미국에서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도 공개가 됐고요. 월 199달러, 약 22만 7천 원 정도입니다. 22만 7천 원 정도의 풀 셀프 드라이빙을 구현을 했다. 괜찮은 거죠. 게다가 이번에 공개한 걸 보게 되면은 버전이 또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밤에도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앞에 있는 신호등도 정확히 보고 멈추는 것들, 결국 테슬라가 가는 길 중에 하나가 로보택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국내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야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야기 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신호등도 봐야 되고 정확하게 좀 멈춰야 되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까지 가는 거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25만 원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좀 많이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 나오게 되면은요, 내가 자주 이용할 거라고 하면은 그냥 아예 구매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마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저렴하겠죠. 근데 왜 도대체 한 번에 구매를 하는 거냐? 이게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은 매달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었을 때 한 4년 정도를 써야지만은 한 번에 돈을 주고 사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5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으로 차량을 바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구독 서비스를 해도 괜찮은 거죠. 바꿀 생각이 없으면은 지금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고요. 금액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게 또 차량의 귀속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그냥 설치를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썬루프를 바꿨다 이랬을 경우에 썬루프를 바꿨는데 내가 다른 차를 탄다 그래고 이 썬루프 떼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FSD 같은 경우에도 구독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차의 활성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묻어지는 방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테슬라 유저분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계정에 귀속을 시켜달라, 난 테슬라 계속 사겠다 라는 분들도 계시긴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자신의 선택이니까요. 그럼 너는 어떻게 했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따로 FSD를 현재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처음엔 구매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한 달 정도 주행을 해보니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적어도 갈 때 앞뒤 간격만 유지해줘도 괜찮은 것 같고 차선을 바꿀 때는 제가 하는 게 아직까지는 제가 FS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뭐 신호등 및 정지 신호 제어, 도시에서 차선 유지 이런 것들 가능한다고 하면 그때 저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안전운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FSD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카카오 엔터가 멜론과 합병한다는 소식입니다. 멜론이 카카오 거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SKT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강렬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 멜론은 SKT에서 시작을 한 건 맞고요. 중간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다시 2016년도에 카카오가 인수를 하게 된 거죠. 하나씩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2021년 3월 달에 카카오 페이지하고 카카오 M이 먼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됐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카카오 페이지 웹툰과 웹소설을 갖고 있고 다음에 웹툰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M은 음악, 드라마, 영화, 공연 이런 것들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재밌는 것들 카카오 TV 오리지널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보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보고 나 이건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기도 했긴 했었습니다. 재밌어요 되게. 이 두 개 회사가 합쳐져서 시너지가 난 거죠. 생각해보세요. 웹툰과 웹소설에 있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오리지널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흐름인데 오는 9월에 멜론이 더해지게 돼요. 멜론까지 하나가 된다. 멜론은 아직까지도 회원수가 3,300만 명의 국내 1위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합쳐졌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인기 웹툰 중에 인기 웹소설 중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애니메이션 전에 웹툰부터 대박을 쳤었죠.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카카오 페이지의 힘으로 스토리가 탄생을 했죠. 이 스토리 다음 스텝으로 해서 카카오 M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멜론에서는 OST를 만들어서 유통시킨다고 한다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정말 괜찮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매출 2조 기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4월 달에 카카오 엔터의 이진수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2022년에 카카오 엔터가 미국 상장을 준비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웹툰 플랫폼인 타파스 미디어도 인수를 했었죠. 소셜 서비스인 레디쉬도 인수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된 걸 봤었을 때 미국 상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상장에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쿠팡이 성공을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 마켓컬리도 미국 상장을 포기했었죠. 다시 국내로 눈을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도 지켜봐야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내년이라고 하니까 카카오 정말 군단들이 하나하나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 네이버는 또 어떻게 맞서게 될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은 금융권에서 저마다 메타버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이 겟더타운에 KB금융타운을 오픈을 했습니다. KB금융타운은 금융과 비즈센터, 재택센터, 놀이공간 이렇게 3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됐고 금융 비즈니스센터에 영업점하고요, 홍보센터, 채용과 상담부스 등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8일에는 외부 업체하고의 미팅이라든지 경영진 회의라든지 이거를 금융타운에서 진행을 해봤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금융권에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대구은행도 마찬가지였었고 우리은행은 또 SKT를 선택했었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제페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미지를 좀 공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얼마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국민은행의 메타버스 이 겟더타운은 제가 이미지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국민은행 담당자분한테 여쭤보고 난 다음에 외부에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 주간의 흐름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각 금융권들마다 메타버스에 정말 진심이 되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로 어떤 게 제대로 맞는 서비스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실험 중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페토가 있죠. 겟더타운이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있어요. 그리고 SKT에 점프가 있어요. 앞으로는 싸이월드에서 이런 실험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메타버스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영업점을 만들거나 테스트를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고객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지금 음인권들이 움직이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메타버스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속적으로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트렌드를 읽다. 출근길 IT 소식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국민은행 메타버스 영업 채널을 기억해 주시고요. 카카오 멜론 엔터테인먼트 합병을 시작한다. 9월달이다.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가 미국에서 먼저 출시가 됐다.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전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아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